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3월 26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오늘 AI 시대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아까 보내주신 외국 언론들이 이렇게 정리하신 글 초안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첫 줄에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 AI 의제를 주도해 왔지만 일본은 이제 기술적, 재정적, 정치적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곧 글로벌 AI 경쟁에서 제3의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사실은 써주셨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제가 어제 독일 언론을 읽어보면서 독일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뭐 블룸버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언론들 또 일본에 교수로 계신 분들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좋은 글 좀 링크 좀 니케이라든지 요미우리라든지 이런 글들을 좀 받아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하게 됐는데 일본이 저도 몰랐지만 정말 제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2023년부터 정말 내실을 다해 오고 있었고 특히 이제 한국 이름으로 손정희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쉽게 얘기해서 모든 걸 걸었다 할 정도로 AI에 걸고 있다라는 거 뭐 이렇게 하면서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일본이 뒤처졌던 잃어버렸던 30년을 회복하기 위해서 AI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 경제의 새로운 어떠한 퀀텀 점프를 정말 AI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주제를 일본 AI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네네.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좀 걱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걱정이 되는데 마지막에 그 얘기 좀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일본 AI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우선은 됩니까? 일본 AI에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갖게 보셔야 될 기업이 크리스탈 AI라는 기업입니다. 크리스탈 AI. 네, 수정 그룹 그 구슬과 같은 건데요. 실제로 그 회사를 어떤 두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소프트뱅크하고 오픈 AI가 같이 함께 만드는 그러니까 미국의 오픈AI, 샘 알트만의 오픈AI 만든 회사인데 크리스탈 AI라고 해서 실제로 그 회사의 조인트 벤처 이 계약을 할 때도 정말 수정 구슬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모든 것을 마법의 수정 구슬처럼 모든 것을 풀어줄 해결의 어떤 해법처럼 나왔고 이것을 지금 있는 오픈 AI 기술을 일본 기업이 쓸 수 있도록 일본이 사실은 자동화 부분이나 디지털 부분이 많이 뒤쳐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되게 빨리 그러니까 디지털 쪽으로 쫓아올 수 있었던 디지털 경제에서 쫓아올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유선 인터넷 시대를 건너뛰고 무선으로 바로 온 거거든요. 한국은 유선 인터넷부터 정말 광케이블 하면서 그렇죠. 내실을 다졌었고 모바일도 다졌지만 중국은 그냥 유선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이런 퀀텀 점프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일본은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서야 공무원들은 프로핏 디스켓을 쓰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정도로 아직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디지털에 대단히 낙후되어 있었던 건데 이 연사마 이 손정희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일본이요 눈을 떠라. 슬로건이 그거예요. 일본이요 눈을 떠라. 세상이 변하고 있고 이번이 우리가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의 1,000억 달러 매출된 이 상품만 아니라 일본 모든 기업의 3분의 1이 2025년과 2026년 2년 동안 AI를 전면적으로 기업에 도입하도록 만들겠다. 그 제품이 크리스탈이다. 그래서 오픈 AI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본 기업을 뚫어주는 거는 소프트뱅크가 맞고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먼저 2025년에 30억 달러 정도의 계약을 크리스탈과 AI와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부터 전면적으로 모든 업무 처리를 AI로 전면화하는 것. 그리고 지금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일본 기업 중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내는 모든 기업 중에 2분의 1, 50%가 사실은 정확하게는 49%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기업을 AI 전환, 요즘 그거를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서겠다. 그리고 투자 금액도 한 3천억 달러 정도 이상을 하겠다. 이런 식의 부분을 밝히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 기업에서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크리스탈 AI가 여러분들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사건이 있었던 게 뭐냐면 사카나 AI라는 겁니다. 사카나 AI. 사카나가 사실은 이제 물고기라는 뜻이더라고 일본어로. 그래서 물고기가 여러 마리가 모이면 큰 물고기가 돼서 이 물고기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놀래서 도망간다. 뭐 이런 일본의 그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물고기가 조그만 물고기들이 떼를 만드는 것처럼 이 사카나 AI가 목표하는 것은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전체 AI가 된다고 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사카나 AI의 창업자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창업자가 누구냐면 창업자 중에 3명이 창업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라이언 존스라는 사람이에요. 라이언 존스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텐데 2017년 지금
지금 AI 혁명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이 그러니까 그게 챗 GPT 만든 모델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 전에 모델이라고 구글에서 개발했던 그 논문의 이름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이 논문이 이 논문의 저자예요. 공동 저자 중 한 명이 라이언 존스가 공동 저자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은가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이걸 연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같이 연구했던 사람 한 명을 더 데려오고 일본 또 AI 전문가를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에서 세 명이 일본으로 와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2억 달러도 받고 투자도 받고 엔비디아도 투자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미국 사람이 일본으로 왔을까? 뭐 가족이 뭐 일본 사람이 있어서 그러기보다는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일본에서 엔비디아의 GPU가 전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GPU를 일본에 있는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GPU를 쓰게 되면 무조건 50%는 정부가 대줍니다. 아 그래요? 일본이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네, 정부가 해줍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일본이 구했느냐면 2023년에 두 번 일본 경제부 장관이 그냥 무턱대고 우선은 젠스랑을 만나러 미국으로 갑니다. 엔비디아 젠스랑 장관이. 네. 그때는 못 만나고 온다 그래요. 근데 또 갑니다. 2개월 뒤에, 4개월 뒤에 또 가서 그때는 일본에 있는 AI 기업들 또는 뭐 인터넷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의 대표들하고 다 같이 갑니다. 그랬더니 젠스랑이 놀래서 만납니다. 그 정성이 고맙고 자기가 거절하는 것 자체가 좀 그래서 젠스랑이 만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돈 줄 테니 2024년부터 생산되는 것 중에 빅테크라든지 큰 곡을 빼고 나머지는 우리 1순위 해달라. 일본이 가장 먼저 사게 해달라. 파는 대로 다 사겠다. 너네가 팔 만큼만 우리에게 주면 다 사겠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게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장관이 그렇게 가서 나라가 가가지고 일종의 조알인 거잖아요. GPU를 그렇죠. 달라고. 젠스랑이 약속을 해서 실제로 줍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엔비디아의 GPU가 일본으로 많이 수급이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을 해도 되는 구글 딥마인드에 이 사람 이름값으로만 해도 창업해도 투자금이 들어오겠죠. 이 사람이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GPU가 많은 곳에서 하고 싶다. 그 트랜스포머 그 어텐션에서 올유니드 저자들은 저도 몇 번 다른 자리에서 만났는데 다 어디 가가지고 창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펀딩을 받고 있더군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미국에서 하거든요. 근데 일본으로 간 이유는 엔비디아의 GPU를 쉽게 빨리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한 일이다. 그렇죠. 정부가 아니고요. 제가 어제 독일 뉴스를 보면서도 이게 놀랬던 것이 독일에 있는 한 기업도 일본으로 갔어요. 오사카로. 이유가 GPU를 구하기 쉬워서. 독일보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기업도 오고 독일의 기업도 일본에서 AI를 연구하기 위해서 오고 있고 손정희는 여기에 거의 목숨을 걸고 있고 소프트뱅크는 그래서 일본 기업의 50%가 1,000억 달러 매출이라는 뭐 어느 정도의 중견 기업 이상이죠.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2025년과 2026년에 전환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가 미국에서는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하지만 사실 일본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크리스탈 AI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기업용 솔루션을 지금 AI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유선 인터넷을 건너뛰고 무선 인터넷을 갔듯이 일본은 지금 AI로 퀀텀 점프를 플로피 디스크에서 그러네요. AI로 퀀텀 점프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일본 기인 거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 2023년에 하반기에 결정이 냈지만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를 여기 투자합니다. 그렇게 투자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했다는 거죠. 일본 정부가. 네, 그러면서 지금 매년 쓰고 있어요. 2027년과 2023년 말에 결정을 했으니까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거의 한 해에 25조 우리나라 돈은 25조 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쓰면서 그리고 또 하나 비자도 바꿉니다. 이 외국인 거주권도. 그래서 AI와 관련된 기업을 하고 있고 엔지니어라고 하면 로봇과 관련된 하면은 거의 아주 간편하게 해가지고 그 가족이 이민 올 수 있도록. 그러니 뭡니까 맞아요. 여러분 항상 중국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있지만 중국에는 워낙 인재가 많잖아요. 일본도 프랑스가 했던 것처럼 전 세계 인재를 끌어당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인재를 끌어당기고 독일의 인재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비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GPU로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후퍼라든지 블랙엘로 유혹을 하는 이러한 방식을 쓰고 있으면서 지금 해외 언론에서는 블룸버그도 마찬가지고 독일 언론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미국과 중국의 격차를 줄이진 못하지만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3위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네요. 네. 지금 뭐 미국이 혼자 막 뛰어가고 중국이 따라가고 이런 정도만 우리는 생각했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사실 네. 별로 생각 안 하면서 우리가 뭐 AI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서는 3위라는 얘기도 또 막 하기도 하고 거짓말. 뭐 그런 얘기도 3위가 되고 싶은 했었는데. 건데요. 이미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작년 10월달에 블룸버그 기사를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블룸버그 기사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홋카이도 근처이죠. 그 구미모토 쪽에 일본 남쪽이죠. 거기에 TSMC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물론 이제 3나노 쪽 이런 건 아니고 이제 7나노 쪽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여기에 타이완 사람들이 엄청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또 여러분 홋카이도 저 북쪽이죠. 거기에는 라피다스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80년대 반도체 대표적인 나라였잖아요. 네네네. 그 영광을 다시 찾겠다는 것이 이 두 가지 프로젝트예요. 하나는 일본이 만든 회사 그렇지만 국가가 엄청나게 재정 지원을 하는 라피다스라는 것이 네. 북쪽에 존재하는 거고 남쪽에는 TSMC 공장이 일본에 지금 지어지고 있다. 네. 이 두 가지가 일본의 반도체 영광을 찾겠다는 프로젝트로 진행됐었는데 이 블룸버그 기자가 이 두 곳을 다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오면서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다시 이 복잡한 생태계의 반도체 생태계에서 타이완과 한국과 경쟁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데 자기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다. 이건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가치인 줄 아느냐. 응? 일본은 망하더라도 다시 도전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는데 이것이 자기가 일본 오랫동안 취재를 했고 그러니까 이 블룸버그 일본 특파원 총괄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일본에 지금 근 20년의 역사 같이 지내면서 일본 경제를 봤는데 일본 경제가 요즘 엄청난 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다. 하면 된다. 뭐 이 두 가지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막 용암이 끌어오르듯이 끌어오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이런 자세를 미국이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다시 한번 반도체를 스스로 제조할 수 있도록 도전해봐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투덜대고 비판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일본을 보고 자기가 배운다라고 하면서 이 라피더스가 있는 이 홋카이도에 정말 그 일본 자위대 공군기지 하나밖에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시계에서 사람이 많이 살 것 같지 않은 동네에다가 이런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것 그리고 홋카이도 쪽에 있는 이 구미모토라는 것은 화산이 얼마 전에 터졌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다가 TSMC를 짓는 것도 자기는 의아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산업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도 대단하고 그리고 미국 산업계, 미국 일본의 경제 분위기도 좋다. 이것에 이어서 지금 AI 분위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속보가 나왔네요. 검찰에서는 이재명 2심 무죄에 대해서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위법을 시정하겠다. 뭐 상고하겠다는 얘기 아까 뭐 평론가들도 상고할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대법원 판결이 또 조기 대선 이전에 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진단도 아까 좀 내렸었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뒤집기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자세한 얘기는 앞에 그 박영식 에디터, 신유진 변호사, 윤영중 대표 나와 있던 영상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데 그 이런 생각은 드네요. 미국의 경우에는 벤처 캐피털들이 그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잔뜩 투자를 일단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돈을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뭐 나스닥 가고 해서 테슬라도 거기서 펀딩 받은 거 가지고 주주들 돈으로 뭐 GPU 많이 사가지고 AI 만들고 뭐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미국은 근데 정부가 재정으로 뭘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고 일본은 재정을 막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 두 모델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중국은 또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으면 정부가 뭔가 역할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보셔야 될 것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은 민간 경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미국은 민간 경제가 활성화돼 있고요. 네. 여기에 돈이 많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듯이 처음으로 미국 국방부가 지원하지 않은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AI를 정의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민간에서 사실은 AI를 주도했죠. 미국도 AI를 국가가 주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1960년대하고 70년대. 그때 막 AI가 초기 막 붐이 일어났을 때 미국과 소련이 AI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980년대는 AI의 겨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80년대와 90년대 AI의 강력한 겨울이 있다가 이거를 처음으로 풀기 시작했던 게 구글이라든지 민간 투자자였고 그러면서 2013년에 뉴욕타임즈가 AI의 봄이 오고 있다. 얼음이 녹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사실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던 건 맞고요. 그리고 AI가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민간 주도로 만들어졌던 것이 맞아요. 근데 민간 주도로 만들어졌지만 여기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었는데 기술 기업의 성장을 어느 정도 제어해 주다가 그러면서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실 국가가 가다가 중국 정부가 깨닫게 된 거죠. AI 기술은 이거는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번 양해에서 민간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진핑이 했던 말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발목 잡지 말아라. 이것이 공무원들한테 시진핑이 내린 주석이 내린 지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 주도로 가겠지만 공무원들이 받쳐주겠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중국은 발전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도 있죠. 예를 들자면 지금 중국 도시에서 지하철 타실 때 우리가 많이 편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실 때보다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할 때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제는 기후동행 카드도 있고 여러분 중국에서 일부 도시는요 그냥 들어갑니다. 이 카메라가 저희 얼굴을 찍고 얼굴과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서 인지를 해서 그 사람에게 기록되어 있는 정부에 기록되어 있는 신용카드에서 돈 빼갑니다. 그냥 빼가요. 그 사람이 그냥 얼굴만 물론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얼굴 한번 딱 쥐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완전 개인 정보.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중사람 그를 썼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로 체크하고 들어가나 얼굴 체크하고 들어가나 개인의 이동 동선은 국가가 하는 건 똑같다.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그럼 이 안면 인식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이 이제 서구에서는 대단히 이제 거부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러한 부분에서 개인정보 부분에서 이 허들을 낮춤으로써 관련된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듣고 보니까 미국도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AI 관련 규제 완화하겠다고 했잖아요. 중국도 원래 그렇게 했고 사실은 그렇고. 개인정보국 뭐고 완화돼 있는 거잖아요. 일본은 어떤 입장이에요? 일본도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본은 그런데 국가도 지금 붐업을 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데 규제법과 관련돼서 뭐라고 일본 정부가 표현했냐면 우리는 유럽과 미국의 중간쯤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유럽을 하나의 극단으로 놓는 건 맞아요. 유럽이 규제가 많은 거잖아요. 많죠. 강한 거죠. 네. 기술도 없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규제가 많고 근데 프랑스가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AI 서밋에서 우리도 가속주의로 달리겠다. 그러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CNN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달려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유럽이 작년까지 했던 이런 세이프 안전 중심의 AI 정책이 우리의 속도를 발미를 잡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이제 미스트랄이라는 AI 기업을 가졌거든요. 글로벌 경쟁. 그런데 우리가 발목 잡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도 아직 유럽연합 전체는 아니지만 프랑스도 달려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규제 부분을 약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이 난 다음에 사후에 이것이 서비스 될 때 규제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선은 물이 끓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끓기까지는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끓은 다음에 이 물이 위험해서 사람들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으면 그때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이 끓을 때까지는 규제하지 않겠다. 그리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규제 들어가겠다. 끓이 물에 끓는 양상을 보면서 이러한 중간적인 길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진흥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그런 거고 미국은 이제 완전히 지금 가속주의로 달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AI 규제나 세이프 규정 저는 세이프 가드레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안전 규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 할 건가 하고 얼마나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가. 그냥 법률가들이 기술 있는 사람 자문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국회는 조금 법률가 중심으로 AI 규제에 대해서 조금 속도가 더 빠르다. 한국의 AI 발전보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균형을 잡혀줘야 되잖아요. AI 기술도 좀 발전하면서 AI 규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2024년과 2023년 이 두 해의 한국의 논의를 보면은 AI 규제 논의 지형이 힘이 더 셌어요. AI 왜요?
뭐 뒷부분에 말씀드리고 미리 말씀드리죠. 윤석열 정부에서 그 내란 일으키기 전에 결정했던 게 뭐냐면요. AI 국가 AI 위원회 그 위원장이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뭘 결정했냐면 우리도 똑같이 일본하고 2027년까지 한국 돈으로 9.7조를 반도체까지 지금 포함입니다. 일본도 반도체 포함이고요. 네, 네. 9.7조 그러니까 약 10조 10조.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본 100조 원이라고 100조. 그랬잖아요. 10배 차이 나네. 10배 차이예요. 네. 근데 100조 원 정도 있어도 네. 근데 방법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그다음 뭘 했냐? 국가 AI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뭐 몇 장 사가지고 지금 이미 대전에 GPU 있어요. 몇 장 GPU 사가지고 어떻게 분배해 줄까? 5장씩 줄까? 뭐 10장, 6장씩 줄까? 이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관이 가가지고 우리 있는 돈 다 살 테니 완전히 다르네요. 다르고 그다음 뭐냐면 너네가 하고 싶으면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해라. 그 대신 50% 비용을 우리가 대주겠다. 그러니까 GPU를 전 세계 어디보다 50%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사기업인 그 엔비디아 젠슨하고 만나서 장관이 그렇게 막 싹싹 빌듯이 얘기를 네. 했는데. 그래서 민간도 자기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50%는요. 그렇죠. 네. 5장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너네 500장 필요하면 500장을 쓰는데 50% 싸게 해줄게. 너네 필요한 만큼 다 써. 오 5장 갖고 뭐 해요? 나눠준들 어차피 50장 더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접근 방식부터 달랐고요. 이 생태계를 잘 이해한 거고 이 생태계에서는 일본에 있는 인재만으로 되지가 않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AI가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AI 인재 유출이죠. 미국으로 다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서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돼서 거기 꽂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자기네 일본의 AI 인재를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재들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을 썼던 이러한 딥마인드의 고급 인재들이 일본에서 창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독일에 있는 AI 기업이 일본으로 회사를 옮겨가지고 창업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유치 작전에서도 네.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카나 AI, 네. 뭐 크리스탈 AI 이런 데 네. 보면 크리스탈 AI는 기업용이고 뭐 네. 기업용인데 어쨌든 챗GPT를 만든 오픈 AI를 끌고 들어와서 그 그렇죠. 기술을 가지고 만든 네. 거잖아요. 네. 사카나 AI는 또 작가 트랜스포머 자체로 했던- 합니다만 여기는 좀 과학에 특화되어 있는 AI를 만드는 거예요. 아, 네. 과학에 특화되어 있는 네. AI인데 어쨌든 또 미국에 있는 트랜스포머 개발했던 그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네, 네. 와서 하도록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네. TSMC 구마모토 공장도 네. TSMC 대만 회사가 와서 일본에서 하도록 하는 네. 거잖아요. 네. 일본 자체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적인 것이 있죠. 근데 그 손정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I가 부족한 거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로봇 기술이 좋다라는 거예요. 일본 여러분은 과거부터 로봇에 많은 투자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 로봇은 AI가 없는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손정희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볼 거는 AI에서는 이미 늦었고 네. 미국 기술을 응용해서 우리가 AI에 적응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기업에 적용하자. 정부에 적용하자.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부분에서 우리가 강해지자. 적용 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적용 쪽으로 가서 AI를 해서 미국, 일본 경제 효율성을 높이자. 그래서 일본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가 AI를 도입하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일본이야 감은 눈을 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눈을 뜨자. 네. 세상이 변하고 있고 이게 우리에게 좀 마지막 기회다. 네. 여기에 AI를 도입해서 우리가 다시 일본의 영광, 80년대 가졌던 일본 기업의 경제의 영광을 되찾자. 1980년대 가졌던 일본 기업의 영광을 되찾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AI에 대한 이 기술력들도 상대적으로 천천히지만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손정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하지만 우리는 바로 로봇 기술하고 AI 기술하고 결합을 시킨다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서는 우리가 뒤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기술적 엔지니어적인 로봇 기술은 일본이 빵빵하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AI를 결합시키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라는 거죠. 네. 이러한 전략적 사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3위 AI 강국 되자는데 강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How to 어떻게 할 건가?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뭐 소벨이나 AI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 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가 AI 만들면 되는 건지. 우리는 그럼 기업들은 AI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도입할 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여동생 네 화성에 있는 공장에도 이 종이컵을 만드는 공장에도 중국 그 종이컵 공장을 기계를 들어오면서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왜요? 과거에는 한국 기계를 쓸 때는 한국 사람들이 자꾸 품질 검사를 했었어야 돼요. 이게 종이컵이 물이 새나 안 새나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전수 카메라가 사진을 찍습니다. 네. 그리고 AI가 네. 이게 물 셀 가능성이 몇 프로인지를 표시해줘서 몇 프로 이상이면 자동으로 분류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품질 검사를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중국은 여러분요. 이러한 작은 공장에서 쓰는 연매출 100억 정도 나는 이런 작은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데도 AI가 다 도입돼 있어요. 이미 중국은. 현장으로 이미 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조 속에 AI가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일본도 손정이 하자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모든 기업, 테크 기업만이나 인터넷 기업만 아니라 스마트폰, 그러니까 모바일 기업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AI를 도입하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크리스탈 AI가 같이 가겠다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 손정이가 투자한 회사들을 자기 자회사들부터 먼저 이동하겠다라는 거고 매출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돈을 언제 벌 거냐? 우리가 돈을 쓰는 거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높여내면 되는 거고 경제 효율성이 AI로 좋아지는 거고 이것만 해도 좋은 거잖아요. 곳곳에서 AI가 쓰여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큰 기업이 AI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AI를 쓰는 곳에서 AI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고 궁극에 가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한번 따라잡아보자. 아, 그러네요. 네. 조금 무시무시하다는 생각도 들고 뭐 네.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쨌든 일본에서 기업들의 50% 정도가 이런 네. AI 전환을 통해서 기업의 체질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는 네네네. 거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 기업들이 하겠다는 AI 전환이란 게 그렇게 AI를 활용하는 전환을 그렇죠.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여러분 AI를 활용한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예를 들면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그러니까 이 채굴장에서 쓰던 컨베이어 벨트를 처음으로 제조하는 이 공장으로 도입하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들어오면서 포드의 모델 T가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죠. 이러면서 이 컨베이어 벨트를 다양한 제조업들에서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AI가 들어오면은 특정 부분에 자동화가 안 됐던 것을 빠른 속도로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업무 효율성의 자동성 부분에서 훨씬 더 저비용으로 할 수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SI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창원에 있는 기업들 여러분 뭐 밀양에 있는 기업들 또는 뭐 화성에 있는 기업들 거기에 있는 제조 기업에 큰 공장이 있고 뭐 매출이 1조를 하던 5천억을 하던 이런 기업에도요. 개발자 한 명 없어요. 한국도요. 일본도 그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합니까? 서울에 있는 SI 업체에서 가서 시스템을 만져주고 고장나면 가서 출장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서 네. 이런 외부에 있는 컴퓨터 전문 인력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비용이 대단히 비싸고 탄력적이지 않고 혁신에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요즘 어떻게 하냐면 이 SI 기업이 하는 역할들을 AI 이 전환하는 크리스탈 AI가 대신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있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뭐 삼성 SDS나 뭐 LG, 그렇죠. CNS나. 뭐 CNS 뭐 이런 데가 하는 역할을 하는데 AI로 하는 그래서 걸 훨씬 더 하겠다.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하고 물론 이렇게 되면 이 업계 간의 갈등들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한국으로 치면 삼성 SDI라든지 LG CNS가 싫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큰 기업도 싫지만 사실은 창원이나 뭐 화성이나 뭐 여수나 뭐 이런 데 있는 공단들에 있는 이 시스템은 꼭 이런 큰 기업이 아니라 뭐 사실 뭐 판교나 구로에 있는 작은 이런 SI 기업들이 네네네.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SI 기업들이 위태로워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 산업이 AI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성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장인 거죠. 그게 성장인 네, 거죠. 그 효율성이 기업은 높아지는 게. 적은 비용으로 네. 훨씬 더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윤율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는 게 이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이윤율 저하를 끊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윤율 상승을 전체 경제에서 만들어내겠다. 즉 AI를 전면적으로 GDP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네, 계획인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크리스탈 AI는 정말 훌륭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크리스탈 AI 같은 게 만들어진다면 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KT라든지 MS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런 유사한 건데 실제로 정말 일본의 그런 크리스탈 AI 같은 기능을 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존에 있던 기업들 중에 예를 들면 클라우드 업체들 같은 데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나요? 지금 사실은 이번 주에 뭐 지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한국에 왔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한국에 와서 KT랑도 같이 뭐 협업을 하려고 하면서 나델라가 온 건가요? 나델라가 왔습니다. 나델라가 와서 이러한 뭔가 지금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좀 뭔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을 빌려서 KT는 들어가고 싶은 거고 지금 사실 SKT는 아마존 웹W 서비스 그러니까 AWS라고 하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랑 지금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통신사들이 지금 이 손정 회장이 하는 지금 크리스탈 A 같은 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시도가 한국에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통신사들이 클라우드 업체하고 손을 잡고.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제 독립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해서 SKT라든지 KT도 그런데
MS랑 여기는 손을 잡은 거고 여기는 이제 아마존하고 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손을 잡으면서 시도하는 것들이 한국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히려 일본 모델이 좋은 것은 그 오픈 AI라고는 가장 강력한 AI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물론 AI에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마존의 자체 걷어오는 모델도 있지만 사실 오픈 AI에게 비길 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오픈 AI 걸 써야 된다는 거고 오히려 클로드라든지 오픈 AI라든지 구글 제미나이하고 이렇게 매칭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클라우드 업체들도 기존에 좀 망이 있는 네. 그 영업망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통신사나 이런 곳들하고 손을 잡고 네. 크리스탈 AI하고 비슷하게 기업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다. 네네. 뭐 왜냐하면 이런 여러분도 거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SKT나 KT 같은 경우는 LG 플러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우리 개인들도 거기서 이 휴대폰을 하고 뭐 유선 인터넷을 하지만 기업들도 유선 인터넷이라든지 네네네. 기업에서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업체들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기본적인 영업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장점이.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통신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네네네네.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쓰기 때문에 여기에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게 붙으면서 여기에 AI가 결합된다라면 저는 가능성은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여기서도 크리스탈 A를 벤치마킹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이야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휴머노이드 만들면 거기 AI가 들어간다고 할 때 네. 그래도 자체 그 기반 모델 AI가 있어야지 그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챗GPT 그 오픈 AI에서 GPT 모델을 갖고 있으니까 뭐 제조업하고 손을 잡고 로봇을 만들 거다 이거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중국에서도 뭐 자체 기반 모델이 있잖아요. 네. 뭐 딥시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제조업이 있으니까 만나서 만들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일본은 지금 기업에 응용하는 AI 같은 거 가지고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응용하는 것도 사실 오픈 AI를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AI하고 완전히 손잡고 그러면 그쪽 모델 가져다가 사실은 좀 그 문제는 고쳐서 쓰겠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가요? 예를 들자면 미국의 그 지금 예를 들자면 F-35를 유럽에 팔았더니 거기에 안 좋은 거를 나중에 요즘 유럽에서 독일하고 지금 프랑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언제든지 미군하고 만약에 이 F-35를 미군을 공격하는 순간 미군 쪽에서 자폭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백도어의 스톱워치를 갖고 있다. 이걸 발견했다고 지금 논쟁이 난리가 났어요. 오, 그래요? 네. 와, 무섭다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나토 국가가 프랑스나 독일에서 F-35를 산 조건 속에 그런 백도어 속에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제어권을 미군이 갖게끔 하면서 팔았다는 걸 최근에 기술적으로 독일하고 지금 프랑스에서 발견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우리가 했는데 네. 언젠간 이것에 대해서 원 기술자인 구글이나 뭐 이런 기업에서 물론 로키드 마틴이 F-35를 만들었지만 미국 국방부의 입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중장기적인 우려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중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AI 모델을 갖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자, 우리 스스로가 지금 오픈 AI랑 경쟁할 수 있는 거대 언어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피지컬 AI 요즘 물리적 AI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도 하고 있고, 구글도 제미나이 로보틱스라고 해서 들어왔고, 메타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준까지 만들려고 한다라면. 그 다음부터 우리 휴머노이드 사업 키우고 그 다음부터 애플리케이션 사업 키우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병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응용 시장도 만들고 여기 필요하다면 미국 거 갖다 쓰고 네? 필요하다면 중국 거도 좀 갖다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으로는 정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대학교에서부터 제가 저장대학교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장대학교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한국의 스탠포드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스탠포드가 명망 있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탠포드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기업 현장 속에 대학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어쩌면 기업이 그 대학을 찾아간 거고 그렇죠. 대학이 기업을 찾아간 거잖아요. 뭔가 선호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이것이 벤치마킹 해야지 거기 세계 랭킹 몇 개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한국이 뭐 서울대, SK, 뭐 카이스트 뭐 랭킹 좋고 다들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 대학도 들어가기도 어렵잖아요.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탠포드 대학을 벤치마킹하고 저장 대학을 벤치마킹하려면 산업계하고 학계가 연결되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인재력. 그래서 거기 갔더니 좋은 대우 받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대보단 이것이 더 낫겠다. 이러면서 이 생태계부터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데는 시간이 좀 소요된다라는 거죠. 이 생태계에서부터 정말 AI 인재들이 넘쳐
추천하고 여기에 우리가 GPU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 대학생 때부터 대학원생까지 마음껏 그런 인재들이 저는 들어와서 미국과 중국하고 겨눌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거 몇 년 걸리는데 그동안 우리는 손가락 빨 수 없다라는 거죠. 아, 그건 장기 과제고. 네. 당장 뭘 할 거냐. 그러니까 당장 뭘 할 건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그건 투트랙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기업과 페어링, 그러니까 이 연합을 하는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도 고민해볼 문제고 문제는 어떻게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이 AI 통해서 이윤율이 2%씩 올랐다. 다 모든 기업이 평균. 네. 얼마나 원더풀해요. 그럼 엄청난 그게 경제 성장인 그게 거죠. 경제 성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AI를 잘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구도로 저는 새로운 경제 정책이 AI 정책이 짜져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네. 우선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 일본 AI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충격적이네요. 우리는 네. 뭐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신발끈을 잘 고쳐매고 다시 한번 좀 전열을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